BBK 주가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오늘 오전 출소했습니다. BBK 사건이란 2000년대 초 김 전 대표가 코스닥 기업인 옵셔널 벤처스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2009년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8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적자인 김 전 대표는 관련법상 출소 후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고 폭로한 김 전 대표가 추방될 경우 BBK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의 추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전 대표의 출소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BBK 사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 대선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BBK 사건 기억하십니까? BBK 의혹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오늘 만기 출소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김남국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남국 교수님. 네,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게 촉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언젠가 교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님. 네. 완샷으로 좀 잡아주세요. 예, 그때 검찰총장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냈었죠. 예. 그 덕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마 다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수남 총장은 똑같은 얘기 하나 검찰총장 노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선언할 거 있죠? 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금 편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 네. 이제 저희 방송 패널이 오늘 BBK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보도를 하게 될 것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는 공익적인 목적 차원에서 의혹을 해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의혹이 남은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소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단정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혹과 추정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특히 여기 이제 정봉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 측면도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아니니까 좀 특별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TBS 고문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님 변론 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걱정돼가지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런 내용의 얘기는 사실은 MB,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픈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했어? 네.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또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소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히는 게, 참 품격 높은 방송이에요. 예. 사실은 걱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끝나고 한 10만원씩 걷어갖고 변호사 수임료로 드리자고. 아니, 근데 BBK 얘기하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신 분은. 아니, 이제 나는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갔다 올 분이 갔다 와야 할지도 모를 그럼 뿐. 이제 가슴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쪼는 거죠. 쫄아야죠. 예. 심장이 쫄리면 좀 아프거든. 자, BBK 사건. 김경준 씨 오늘 출소했어요? 네, 만기 출소했고 지금 외국인 보호소에 있다가 아마 내일 출국 예정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녁 7시 비행기입니다. 네, 다 파악해놨어요. 그 비행기 같이 타려고. 국민들이 이제 BBK 이 의혹에 대해서 가물가물할 거예요. 예, 저도 가물가물하니까요. 근데 간단히 이제 그 어떤 범죄 구조를, 범죄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의혹의 구조를. 심장이 쫄깃했네요. 오늘 저녁 우리 다 쫄면으로 드시죠, 쫄면. 의혹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제 BBK는 투자 자문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 옵셔널 벤처스라는 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옵셔널 벤처스에서 주식 사기 의혹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의혹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또 투자 금액 중에 MAF 그 어떤 이제 펀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KE뱅크가 그런 거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 BBK 회사에 다스의 돈이 들어갔다. 이것만 얘기하면 그렇죠. 됩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있던 회사에 돈이 들어갔고 그래서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에 관한 이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실형까지 사셨는데 그 뒤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걸 제기할 때는 사실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법상으로는 사실로 볼 수 있었던 어떤 그 소명 자료를 얘기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실 형법은 검사가 자료를 이 사람이 허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 걸로 가는 게 맞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어떤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지금 우리 고재열 기자님이 좀 그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복잡해요. 네. 그런데 BBK 주가 조작 사건의 기술자는 김경준 씨고, 이제 그때 당시에 네. 검찰이 판단은 김경준 씨고, 많은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연루되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예. 결국은 김경준 씨가 단독 범행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해자였다. 네. 이 구도로 검찰을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관여돼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명예훼손이다. 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면 전체 구도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게요. 보통 가석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석방이 안 되는 죄목은 딱 지적되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네. 성범죄,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 네. 마약 사범도 가석방이 안 되나요? 마약 사범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약 사범. 네. 그런데 이건 주가 조작 사건이란 말이에요. 경제 사범. 네. 가석방 대상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김경주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사범이 아니라 예. 정확히 말하면 횡령으로 사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횡령, 예. 네, 그래서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기 출소도 이례적이지 않아요? 이제 사실은 뭐 이례적인 점도 있고, 예. 거기에 또 더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또 출국 자체가 조금 더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입국 지금 이제 만기 출소를 했다고 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이 김경주 씨를 강제 퇴고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출입국관리법 46조에 그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를 한 다음에 이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고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예.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와중에 박범계 전 의원이 아니라 현 의원이 김경준 씨를 면회했어요, 오늘. 네. 한번 연결을 시켜갖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교도소를 찾아와서 뿜으셨어요? 아유, 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천안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악수만 나누고 이제 청주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로 따라가서요. 예. 거기서 1시간가량 특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왜 가셨습니까? 정봉주 선배님 때문에 갔습니다. 아유,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오늘 김경준 씨를 면담하고 나와서 여러 기자분들 앞에서 소위 이제 백풀이라는 걸 하면서 예. 마지막 제 말씀이 정봉주 전 의원께서 이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안 했냐. 예.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려고 만났습니다. 예, 무슨 궁금한 점을 여쭤보셨나요? 1시간가량 오로지 BBK 건과 관련해서 거의 다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저희 방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 방에 가면 5년 전에 칠판에다가 BBK 개요도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잘 상세히 그려놨는데요. 예.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뭐 파헤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김경준 씨에게 물었고 김경준 씨는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2번에 걸쳐서 검찰과 특검 조사가 있었고 무혐의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김경준 씨와 약속하기를 소송 기록 일체를 제가 공유하고 그 기록을 다 검토한 뒤에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경준 씨가 그중에 하나만 좀 미리 말씀을 주시면 김경준 네네. 씨가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좀 나왔었나요? 본인이 형사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 예. 저는 그것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예. 또 결정적인 근거도 하나 갖고 있다. 그것은 다스의 투자금과 그것이 190억 원입니다. 190억 원이죠. 그 중에 140억 원이 돌려지는데요. 예. 그 140억 원의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그건 서류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뭔가 좀 밝혀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원래 그 형법상에 강제 출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만기 출소하고 나온, 특히 이제 10년 가까이 형을 살았는데요. 강제 출소시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요? 일단 저는 어제 제가 트위터에는 강제 출국, 강제 추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가서 만나보니까, 일단 그 강제 추방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강제 퇴거 명령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강제 퇴거. 예, 강제 퇴거. 예. 출입국관리법 46조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예. 외국인으로서 실형을 확정받아서 출소한 사람은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김경준 씨는 1초가 그립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가족, 부인과 딸에 대한 그리고 누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으면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세 번째는 자유인의 몸으로 한국에서 불러줄 수 있다면 불러오겠다. 그러한 조치를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주 씨 본인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가 강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박범계 의원님. 네. 그럼 일단 김경준 씨는 이제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고 아마도요. 이후에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네. 당분간은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일 터인데 예. 박 의원님과 연락을 하면서 진상 규명을 좀 함께 밝히자 이런 합의는 좀 있었나요? 맞습니다. 예. 저하고 일단 김경준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또는 형사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했던 그 민형사 기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공유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김경준 씨와 김경준 씨의 어머니 등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전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한 뒤에 이 진상규명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것인지를 강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김경준 씨는 돌아가면 본인이 선택하는 언론과 인터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박 의원님 세월이 좀 지났지만 김경준 씨 네네. 구속됐을 때 김경준 씨 어머니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죄가 있으면 MB는 왜 죄가 없냐 하면서 우는 대목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생생합니다. 예, 지금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바꿔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처와 예. 그리고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서 한 협박, 그리고 본인의 김경준 씨 본인의 형과 관련돼서 뭔가 회유가 있었다, 검찰에서. 예.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특히 어머니가 누나를 어떻게 할래? 라는 그 대목, 누나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하. 라고 하는 예. 그 대목에서 울었습니다. 예. 제 앞에서. 예. 정말 그 대목은 진실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누나도 기소할 것 같이 검찰이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은 기소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을 회유라고 표현을 했고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꽤 짧은 시간인데 최진봉 교수님. 예.
많은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 190억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그 BBK에 투자하는 돈. 예. 아까 이제 고재열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190억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걸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투자가 됐는데 예, 그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이고. 예. 실제 이게 어떻게 나온 돈이냐면 예. 이것도 뭐 이제 또 뭐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설을 말씀을 드릴게요. 설을 말씀을 드리면 도곡동 땅을 판 돈. 예, 설. 썰이라고 해야지 좀 금방 탁 꽂히는데. 예, 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판 돈, 그거를 30분 만에 사실 여기에 투자가 됐어요, 이 돈이.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도곡동 땅은 다스 소유의 땅이었었나요? 그렇죠. 다스가 투자했다면 도곡동 땅을 팔았는데 예. 이 도곡동 땅이 실제로는 이상은 씨 거였나요? 그때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나요, 고재열 기자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틀릴 수도 있습니다. BBK 전문가 기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의혹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땅을 판 돈으로 30분 만에 BBK에 투자가 된 거죠, 이 돈이. 형 이상은과 예. 처남. 예.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공동명의로 땅이죠.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의혹이 생기는 거죠. 이 돈이 어떻게 갑자기 팔아서 30분 만에 이 돈이 BBK에 투자가 되고 예. 거기서 또 지금 말씀하신 박범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 일부를 돌려준 거잖아요. 지금 이명박 예.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투자된 돈이니까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또 오늘 박범계 의원께서 아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실제 김경주 씨가 어떤 증언을 했냐고 언론에 보도가 되냐면 50대 50 정도로 소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본인이 50대 50 정도로 BBK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 공동 소유다. 있었다. 이렇게 예.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예.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김정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박병기 의원도 만나고 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특검이나 검찰, 당시의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는 예. 새로운 권력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김경주 씨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을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하. 어떤 형태로든 김경주 씨를 다시 입국을 시켜서 그분의 증언도 듣고 그분이 제시하는 증거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권력 앞에 검찰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곧 취임할 대통령을 단죄한다는 것이 검찰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김경주 씨나 아니면 어머니 아까 우는 모습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특검이나 검찰의 조사가 정말 우리가 속 시원하게 사실을 그대로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김 변호사님. 예. 단적으로 제가 왜 그때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가 이상한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핵심 포인트. 네, 왜 그러냐면요. 그것도 의혹이죠. 네, 의혹인데요. 예, 근데 참 밝히고 이상합니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요. 예. 예컨대 뇌물죄와 관련해서 일체의 어떤 증거가 없어도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경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를 실제 공동 소유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경준 씨가. 예, 그렇죠. 예. 김경준 씨의 진술만으로도 그것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 겁니다. BBK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투자금을 30억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 6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는데요. 이게 또 재미난 것이 전부 다 투자를 한 삼성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표이사나 사장들이 전부 다 고려대학교 동문입니다. 고려대학교 동문 생각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 있으시죠? 이제 와요. 예,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화만 생각이 나, 이재화 변호사만 생각이 나갖고 이명박 대통령 고대 출신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고대 동문에 대해서 박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 물론 이것만으로는 의혹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BBK의 심택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하고 투자금 30억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심택이라는 회사가 돌려받기 위해서 김경준 씨에게 고소를 하고 가압류를 하는데요. 이때 단순하게 김경준 씨에게만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함께 고소를 하고 가압류 결정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도 가압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압류를 할 때 그냥 가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변호사가 가압류를 받을 때 다 사안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한테 가압류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압류 신청서를 넣게 되는 거고요. 또 역시 법원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이것도 이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미 심택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가져왔을 때에 심택을 대리한 변호사가 한 번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 판단 한 번을 더 거쳐서 법원에서도 이것은 이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택이 BBK라고 하는 회사에 30억을 투자를 하는데 아니죠.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30억을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돌려받고. 심택이 BBK에다 투자를 했는데 BBK가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다 그 BBK에다가 돈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BBK에다가 돌려달라고 가압류를 요청을 하면서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BBK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돌려달라고 가압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란 이상한 말이에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데 법원에서 처음엔 안 받아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심택 변호사한테 BBK와 이명박이 관련 있음을 소명하라. 그럼 두 번째 받아줘요. 소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법원에서는 BBK와 이명박이 관련이 있다고 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더 전부가 아니라요. 그다음에 이제 BBK와 LEK 뱅크라고 하는 이 회사. 이제 또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 LEK 뱅크가 결국에는 주가 조작을 한 주요한 그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LEK 예. 뱅크가 결국에는 주가 조작을 한 그 회사인데요. 이 LEK 뱅크는 김경준 씨와 이명박 대통령이 공동 지분 30억 원씩을 약 30억 가량을 투자해서 출연을 해서 투자한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BBK와 LEK 뱅크스라는 이 회사가 BBK와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을 쓴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또 이상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LEK 그 뱅크스라는 그 회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에 이제 회장을 할 때에 비서를 했던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국회의원 할 때의 후보자 시절에 굉장히 측근이었던 비서가 거기에 또 비서로 들어가는데요. 이분이 이제 검찰 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어떤 업무를 했냐라고 하니까 LEK 뱅크스의 업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요. BBK와 관련된 투자 업무와 관련된 서면 작성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LKE와 BBK는 같은 회사였었다 이렇게 증언한 거네요? 같은 회사였다라는 증언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이 회사가 예. 약간 좀 섞여 있었다 업무가 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 촛불 든 국민들에게 보면은 이명박과 김경준은 공동 지갑 아니었었냐? 라는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가 예. 다 엮은 거고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 최순실은 잘못한 일이 있을지언정 나는 몰랐던. 나하고 무관한 거다. 난 그렇죠.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들어온 거 있냐? 정확하게 그 논리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과 BBK를 분리했던 것이고. 그렇게 설명했죠. 그렇죠. 그것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됐는데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김경준과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논리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세상의 천하의 바보입니다가 돼요. 김경준한테 속았다.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 속았다가 되냐면 이를테면은 BBK 설립은 1999년 4월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설립 때는 자기가 김경준을 몰라야 돼. LK이뱅크만 알아야 되니까 LK이뱅크가 2000년 2월 18일에 설립된 회사인데 김경준에 대해서 본인은 그래서 2000년 1월에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설립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 LK이뱅크 설립 한 달 전쯤이죠. 그때 알았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 만에 같이 설립해가지고 30억 원을 낸 회사를 같이 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를테면. 예. 그리고 진짜 바보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바보가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다스, 심택 그리고 심지어 동창인 하나은행 김승유 예. 행장까지도 5억 이렇게 손해를 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 주변이 초토화되는 동안에 자기는 또 몰랐던 일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뒤에 청산되는데 그 청산 과정까지도 김경준 씨한테 맡겨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김경준 씨한테 나도 속았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게 2004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2002년 그때 이미 다 문제가 됐는데 돈을 다 뺐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다 알리바이용 소송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정말 지금의 사건 최순실 박근혜 사건과 너무 유사하네. 그렇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예. 10년 전에는 무죄였고 지금은 유죄가 돼서 탄핵까지 된 그때는 사건.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가 아까 되는 이제 거죠. 고재일 기자님께서 이명박 아니, 곧 넘어가기 전에 예. LKE라고 하는 회사를 이명박과 김경준이 같이 그 회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공동 출자를 했다. 예, 공동 출자인데 L은 이명박의 L입니다. D, 네. K는 김경준의 K, K. E는 에리카의 에리카 김. E에. 예. 예. 이렇게 되면 같은 회사죠, 이게. 아니 좀 뒤에 예, 아까- 명함 보세요. 명함. 이명박 회장 대표이사하고 BBK 투자자문회사 LK이뱅크 이뱅크 증권 주식회사. 아, 저 그러네. 명함을 저게 증거로 그때 나왔었거든요. 저 친구가 제출한 거죠, 이명박 네. 대통령 친구가. 그랬었죠. 근데 저것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부인했어요? 저거는 진짜? 그냥 뭐 자기 속아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바보다. 김경준, 예, 그렇죠. 김경준한테 속아서 자기는 이름만 대줬다 이렇게 얘기했지 저건 상관없다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광운대학교 강연 아시잖아요. 예. 비디오. 거기서도 보면 본인이 2000년도에 와서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발언하고 있고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러잖아요. 예. 주어가 빠졌다. 그렇죠. 근데 얘기한 사람이 자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아니, 거죠. 고재일 사실은. 기자님도 그때 취재한 그 기사를 좀 쓰고 그랬는데 10년 만에 들으니까 좀 얘기가 재밌네요. 네, 새롭습니다. 그때는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썼는데. 서로 그리고 사실은 기사 쓴 다음에 기자들끼리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검사를 맞춰봐요. 했습니다. 맞춰봤습니다. 예. 너무 복잡해서. 예. 예, 아까 고재일 기자님께서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본인도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뒤늦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한 4년쯤 뒤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된 거는 이 청구 액수인 겁니다. 청구 액수를 보게 되면 본인이 피해를 봤다라는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를 한다. 그러면 얼마를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 몰라요.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손해를 봤다라고 한 금액은 LKE 여기에 예. 지금 투자를 한 본인의 그 투자금만큼만 손해를 봤다라고 30억. 하고 예. 그렇죠. 3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소송으로 제기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6건을 소를 제기했는데 이 청구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송 금액을 보게 되면 65억 원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대 6번째 소장을 보게 되면 1,800만 달러입니다. 당시의 환율로 치게 되면 당시 환율이 이제 보니까 910원이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 150억, 그렇지. 150억 정도 되는 거죠. 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손해를 봤다라고 한 금액은 결국에는 본인이 거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 금액일 텐데, 아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인정하는 금액은 3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50억 원까지를 청구를 하냐 이거죠. 예. 청구를 할 때 그냥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청구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라고 하는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외부로 드러나는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을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다스가 갖고 있었던 도곡동 땅. 예. 그것을 190억에 팔아서 그 돈이 30분 만에 바로 BBK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죠. 아니, 다스와 BBK는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앞주머니에서 뒷주머니로 들어간. 그러니까 그렇죠. 30분 만에 결정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요. 김경준한테 검찰에서 조사할 때 아니 가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30분 만에 돈이 그냥 들어오던데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없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BBK를 김경준과 이명박이 공동 소유했던 소유했을 거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근데 거죠. 190억 중에 예. 50억은 돌려받았어요? 예, 그럼 50억. 나중에 소송한 게 지금 얘기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죠. 비슷한 얼추 예, 1,800만 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그리고 지금 그 박봉계 의원님 말씀 따르면 예.
이 140억에 대해서 뭔가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 증거가 나중에 지금 김경주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서 예.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뭐 대선 기간이고 이래서 본인이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마 증거를 제시할 것 같아요. 그 인터뷰하는 거는 우리 그 TBS로 TBS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야 가까이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사실만을 얘기하잖아요. 예. 정봉주의 품격시대는 절대 사실이 아닌 걸 그렇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중파고 종편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뭐. 네. 종편 나가지 마세요.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190억이라는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190억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손해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 많이 굴리고 고민 많이 해서 투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회사에 190억 30분 만에 결정해서 투자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고민하고 분석해서 투자하지 그 돈을 그냥 30만 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이제 관계는 저렇게 되죠. 그러니까 형이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데 동생이 관여하는 회사 투자를 하는데 형이 그렇게 140억을 투자하는지 나는 몰랐다. 네, 그러니까 관여하지 그렇죠.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 그런 거 보면 이때도 특검이 있었거든요. 정호영 특검이 있었는데 일명 꼬리곰탕 특검이라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근데 그때는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무섭습니다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세등등했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아니 홍준표 지금 예. 그 대선 후보 나오신 분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은 알아서 눕는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누구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는 거 가지고 예. 발언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눈치만 본다고? 그 본인이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특검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겠냐는 거죠. 뭐 그걸 탓하기도 싫고 지금은 예. 뭐 그분들이 아니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새로운 권력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그 권력에 대해서 정말 그 진실성 있게 예. 조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긴급 질문이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자, 이 BBK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부정행위였었거든요. 그리고 국정농단, 국정 개입을 본인의 그 권한을 이용해서 허용했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권한을 남용했고 결국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잡는다 이런 의미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10년 지난 일이지만 이걸 다시 좀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제 항고나 재항고 또는 이제 재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처분을 내려달라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 이거는 불기소 처분이 됐고 시간이 상당 부분 흘렀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예, 그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 증거의 관련성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140억 원을 반환해준 그 관련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명확한 새로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그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사회로 나아간다라는 측면에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재열 기자님, 다시 되돌아보면, 예. 저 140억을 반환을 했는데, 스위스 계좌에 동결됐던 돈 중에서 반환을 했어요? 반환할 필요가, 미국 법원에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돈도 중요한데 저희 시사인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사인에, 서로, 저희 잠깐만 깔때기 광고 한번 해보세요. 예. 당시에 김경준 메모를 주진우 기자가 구해와서 저희가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회유와 강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로가 되고 그래서 아주 들불처럼 그냥 대선 직전에 일어났었는데 그 뒤에 그 보도에 대해서 무려 검사 10명이 소송을 냈어요. 네. 그래요? 네,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1심에서 사실은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명확한 물증이 있는 보도니까 했는데 검사 측에 이제 소명을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됐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가가지고 최종 무죄 받았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언론도 그 뒤에 어떤 그런 입막음을 당했었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름들을 얘기해 볼게요. 고승덕, 이범래, 박준석, 강용석 이분들이 당시 그
BBK의 방어팀 소속이었는데 뒤에다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아, 강용석도 그 팀이었었어요? 예. 오.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그러니까 고승동은 알고 있었는데 고승동은 이제 제가 창이었고 거기가 방패였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오세경, 은진수 이런 사람들은 공천 은진수. 과정이나 이런 아, 떨어졌고. 은진수도 구속됐었잖아요, 나중에. 네. 은진수 구속된 그분이 이때는 클린정치위원회였어요. 근데 나중에 네. 구속되는데 이분들 지금 말로는 다 안 좋죠. 지금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정의가 되돌려지고 있긴 한데 네. 저는 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다시 들여다봐야 될 특검이 사건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특검 방식도 있겠지만 이미 예.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재정 신청이 아닌 이상 특검 이미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아까 어떤 지금 이제 새로운 증거 자료나 통해서 다른 사건으로서 어떤 사건을 재구성해서 그때 예. 진실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 특검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게 그 증거를 새롭게 갖고 재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둘 다 좋다고 보지만 예. 저는 다시 한번 특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냐 네. 이거는 대통령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역사적 하나의 판례를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일반인 이상. 예.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꼭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에이, 왜냐하면 뭐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니, 그래도 처벌 받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특히. 잘못한 이렇게- 게 있으면. 그럼요.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특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일수록 예. 더 국민적 법감정은 그런 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잠깐, 가지만 예, 말씀드리면요.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뽑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설은 충분했죠? 네. 예, 추론. 예, 추론입니다. 합리적 추론. 알겠습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명한 김경준 씨가 드디어 만기 출소했습니다. 구속된 지 근 10년 만의 일인데요. 교도소를 나오면서 한 첫 마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라는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10년을 묶여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BBK 사건도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나 의혹은 모두 부정행위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국가이고 국민입니다. 가장 최고의 공익성을 요구받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부정이라는 현실. 하지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기 출소한 김경준 씨는 미국으로 강제 출국된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의 상식, 덮으려 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무부의 강제 출국 결정, 뒤가 구린 누군가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이 쫄리면 좀 아프거든. 자, BBK 사건, 김경준 씨 오늘 출소했어요? 네, 만기 출소했고 지금 외국인 보호소에 있다가 아마 내일 출국 예정인 것으로 나오고 예, 있는데 저녁 7시 비행기입니다. 네, 다 그렇게 파악해놨어요. 그 비행기 같이 타려고. 국민들이 이제 BBK 이 의혹에 대해서 가물가물할 거예요. 예, 저도 가물가물하니까요. 근데 간단히 이제 그 어떤 범죄 구조를 범죄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의혹의 구조를 심장이 쫄깃했네요. 오늘 저녁 우리 다 쫄면으로 드시죠, 쫄면. 의혹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제 BBK는 투자 자문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 옵셔널 벤처스라는 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옵셔널 벤처스에서 주식 사기 의혹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예, 의혹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또 투자 금액 중에 MAF 그 어떤 이제 펀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LKE뱅크가 그런 거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 BBK 회사에 다스의 실소유. 돈이 들어갔다. 이것만 얘기하면 그렇죠.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있던 회사에 돈이 들어갔고 그래서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에 관한 이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실형까지 사셨는데 그 뒤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걸 제기할 때는 사실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법상으로는 사실로 볼 수 있었던 어떤 그 소명 자료를 얘기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실 형법은 검사가 자료를 이 사람이 허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 걸로 가는 게 맞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어떤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런데 자 이제 지금 우리 고재열 기자님이 좀 그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복잡해요. 네. 그런데 BBK 주가 조작 사건의 기술자는 김경준 씨고 이제 그때 당시에 네. 검찰 판단은 김경준 씨고 많은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연루되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예. 결국은 김경준 씨가 단독 범행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해자였다. 네. 이 구도로 검찰을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관여돼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명예훼손이다. 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면 전체 구도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게요. 보통 가석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석방이 안 되는 죄목은 딱 지적되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네. 성범죄,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 네. 마약 사범도 가석방이 안 되나요? 마약 사범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약 사범. 네. 그런데 이건 주가 조작 사건이란 말이에요. 경제 사범. 네. 가석방 대상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김경주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사범이 아니라 예. 정확히 말하면 횡령으로 사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횡령, 예. 네, 그래서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기 출소도 이례적이잖아요. 이제 사실은 뭐 이례적인 점도 있고 예. 거기에 또 더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또 출국 자체가 조금 더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입국 지금 이제 만기 출소를 했다고 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이 김경주 씨를 강제 퇴거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출입국관리법 46조에 그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를 한 다음에 이 외국인을 대한민국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가서 만나보니까 일단 그 강제 추방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강제 퇴거 명령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강제 퇴거. 예, 강제 퇴거. 예. 출입국관리법 46조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예. 외국인으로서 실형을 확정받아서 출소한 사람은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뭐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김경준 씨는 일초가 그립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가족, 부인과 딸에 대한 그리고 누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으면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세 번째는 자유인의 몸으로 한국에서 불러줄 수 있다면 불러오겠다. 그러한 조치를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주 씨 본인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가 강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박범계 의원님. 네. 그럼 일단 김경준 씨는 이제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고 아마도요. 이후에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네. 당분간은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일 터인데 예. 박 의원님과 연락을 하면서 진상 규명을 좀 함께 밝히자 이런 합의는 좀 있었나요? 맞습니다. 예. 저하고 일단 김경준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또는 형사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했던 그 민형사 기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공유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김경준 씨와 김경준 씨 어머니 등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전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한 뒤에 이 진상규명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것인지를 강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김경준 씨는 돌아가면 본인이 선택하는 언론과 인터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박 의원님 세월이 좀 지났지만 김경준 씨 네네. 구속됐을 때 김경준 씨 어머니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죄가 있으면 MB는 왜 죄가 없냐 하면서 우는 대목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생생합니다. 예, 지금 뭐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바꿔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처와 예. 그리고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서 한 협박 그리고 본인의 김경준 씨 본인의 형과 관련돼서 뭔가 회유가 있었다 검찰에서 예.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특히 어머니가 누나를 어떻게 할래? 라는 그 대목
누나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하. 라고 하는 예. 그 대목에서 울었습니다. 예. 제 앞에서. 예. 정말 그 대목은 진실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전혀 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누나도 기소할 것 같이 검찰이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은 기소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을 회유라고 표현을 했고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꽤 짧은 시간인데 최진봉 교수님. 예. 많은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 190억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예.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와중에 박범계 전 의원이 아니라 현 의원이 김경준 씨를 면회했어요 오늘. 네. 한번 연결을 시켜갖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교도소를 찾아와서 뿜으셨어요? 아유, 뿜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천안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악수만 나누고 이제 청주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로 따라가서요. 예. 거기서 1시간가량 특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왜 가셨습니까? 정봉주 선배님 때문에 갔습니다. 아유,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오늘 김경준 씨를 면담하고 나와서 여러 기자분들 앞에서 소위 이제 백풀이라는 걸 하면서 예. 마지막 제 말씀이 정봉주 전 의원께서 이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안 했냐. 예.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려고 만났습니다. 예, 무슨 궁금한 점을 여쭤보셨나요? 1시간가량 오로지 BBK 건과 관련해서 거의 다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저희 방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 방에 가면 5년 전에 칠판에다가 BBK 개요도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잘 상세히 그려놨는데요. 예.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뭐 파헤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김경준 씨에게 물었고 김경준 씨는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2번에 걸쳐서 검찰과 특검 조사가 있었고 무혐의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김경준 씨와 약속하기를 소송 기록 일체를 제가 공유하고 그 기록을 다 검토한 뒤에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경준 씨가 그중에 하나만 좀 미리 말씀을 주시면 김경준 네네. 씨가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좀 나왔었나요? 본인이 형사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 저는 그것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또 결정적인 근거도 하나 갖고 있다. 그것은 다스의 투자금과 그것이 190억 원입니다. 190억 원이죠. 그중에 140억 원이 돌려지는데요. 예. 그 140억 원의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그건 서류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뭔가 좀 밝혀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원래 그 형법상에 강제 출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만기 출소하고 나온 특히 이제 10년 가까이 형을 살았는데요. 강제 출소시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요? 일단 저는 어제 제가 트위터에는 강제 추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BBK에 투자하는 돈. 예. 아까 이제 고재열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190억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걸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투자가 됐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이고? 실제 이게 어떻게 나온 돈이냐면 이것도 뭐 이제 또
뭐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설을 말씀을 드릴게요. 설을 말씀을 드리면 도곡동 땅을 판 돈, 예, 설. 썰이라고 해야지 좀 금방 탁 꽂히는데. 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판 돈, 그거를 30분 만에 사실 여기에 투자가 됐어요, 이 돈이.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도곡동 땅은 다스 소유의 땅이었었나요? 그렇죠. 다스가 투자했다면 도곡동 땅을 팔았는데 예. 이 도곡동 땅이 실제로는 이상은 시거였나요? 그때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나요, 고재열 기자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BBK 계시죠. 전문가께서 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의혹이니까. 의혹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땅을 판 돈으로 30분 만에 BBK에 투자가 된 거죠, 이 예. 돈이. 형 이상은과 예. 처남. 예, 예. 뭐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공동명의로 땅이죠.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의혹이 생기는 거죠. 이 돈이 어떻게 갑자기 팔아서 30분 만에 이 돈이 BBK에 투자가 되고 예. 거기서 또 지금 말씀하신 박범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 일부를 돌려준 거잖아요. 지금 이명박 예.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투자된 돈이니까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또 오늘 박범계 의원께서 아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실제 김경주 씨가 어떤 증언을 했냐고 언론에 보도가 되냐면 50대 50 정도로 소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본인이 50대 50 정도로 BBK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 공동 소유다. 있었다. 이렇게 예.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예.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김경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박병기 의원도 만나고 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특검이나 검찰, 당시의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는 예. 새로운 권력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김경주 씨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을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하. 어떤 형태로든 김경주 씨를 다시 입국을 시켜서 그분의 증언도 듣고 그분이 제시하는 증거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권력 앞에 검찰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곧 취임할 대통령을 단죄한다는 것이 검찰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김경주 씨나 아니면 어머니 아까 우는 모습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특검이나 검찰의 조사가 정말 우리가 속 시원하게 사실을 그대로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김 변호사님. 예. 단적으로 제가 왜 그때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가 이상한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핵심 포인트. 네, 왜 그러냐면요. 그것도 의혹이죠. 네, 의혹인데요. 예, 근데 참 밝히고 이상합니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요. 예. 예컨대 뇌물죄와 관련해서 일체의 어떤 증거가 없어도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경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를 실제 공동 소유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경준 씨가. 예, 그렇죠. 예. 김경준 씨의 진술만으로도 그것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BBK 주가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오늘 오전 출소했습니다. BBK 사건이란 2000년대 초 김 전 대표가 코스닥 기업인 옵셔널 벤처스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2009년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8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적자인 김 전 대표는 관련법상 출소 후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고 폭로한 김 전 대표가 추방될 경우 BBK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의 추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전 대표의 출소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BBK 사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정보규제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 대선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BBK 사건 기억하십니까? BBK 의혹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오늘 만기 출소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은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김남국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남국 교수님. 네,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게 촉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언젠가 교수 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님. 네. 완샷으로 좀 잡아주세요. 예. 그때 검찰총장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냈었죠. 예. 그 덕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마 다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수남 총장은 똑같은 얘기 하나 검찰총장 노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선언할 거 있죠? 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금 편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 네. 이제 저희 방송 패널이 오늘 BBK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보도를 하게 될 것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는 공익적인 목적 차원에서 의혹을 해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뭐 비방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의혹이 남은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소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단정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혹과 추정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특히 여기 이제 정봉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 측면도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아니니까 좀 특별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TBS 고문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님 변론 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걱정돼가지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런 내용의 얘기는 사실은 MB,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픈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했어?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또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히는 게, 참 품격 높은 방송이에요. 예. 아니, 사실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끝나고 한 10만 원씩 걷어갖고 변호사 수임료로 드리자고. 아니 근데 예. BBK 얘기하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신 분은 아니 이제 나는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갔다 올 분이 갔다 와야 할지도 모를 그럼 뿐. 이제 가슴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쪼는 거죠. 쫄아야죠. 예.